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화 방법과 노출되는 행동, 대화 방법과 노출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대화 방법, 노출되는 행동 순이 되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진술이 되기 위해서는 반박하기 어려운 진실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말 징후가 포착된다고 느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주의를 분산하기 위해 감정을 동반하거나 편견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자주 사용하는 특징적인 대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무대답, 질문했는데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불리하므로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거나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완곡한 부정,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완곡하게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손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포괄적 부정, 구체적 부정이 아니라 포괄적 부정은 애매한 거짓말이므로 심리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간결한 부정, 장황한 대화에 부정과 관련된 대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간결합니다. 상세한 대답, 오히려 답변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답하는 것이죠. 대답 깊이나 거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처럼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죠. 상대의 질문 반복. 질문 반복은 아주 어색해질 수도 있는 침묵의 순간을 메우는 것으로 시간 벌기가 되죠. 질문 반복은 2, 3초이지만 생각의 속도는 말보다 10배나 빠르죠. 미응답 전술. 어색한 침묵을 피하고 적당한 대답을 생각해낼 시간을 버는 것이죠. 질문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어봐 주시니 고맙군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다른 말을 함으로써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버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관된 진술. 몽테뉴가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코 거짓말이라는 거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듯이 전후 내용이 매우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일관적이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상당히 요구되죠. 공격 태도 몰입, 궁지에 몰리면 중압감을 받고 공격을 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질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문을 하여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과도한 정중, 친절한 태도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칭찬은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죠. 냉소적 반응, 분리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을 헐뜯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안이나 절차 중에서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되죠.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게 뭐라고 다들 야달법석이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와 동등한 위치 설정,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농담하려고만 합니다.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시간을 끌거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내게 묻는 거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범위 축소, 질문자의 표현과 용어를 바꾸게 하는 전략이죠.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여 질문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질문자와 자신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조 진술, 질문을 받으면 전에 했던 대답을 다시 꺼냅니다. 전에 했던 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종교 들먹이기,
거짓말 치장하기가 되죠. 신에게 맹세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적 기억, 불리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알리바이를 주장하죠.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이나 기타 특정한 증인들이 나와서 말할 경우에 이 선택적 기억 방법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폐 수식어,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아마도, 대개는, 이와 같은 배제 수식어는 특정 정보를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서도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가 되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추호의 거짓도 없이처럼 인지 수식어구는 진실을 은폐하면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실을 강조하는 언어 사용은 진실을 더욱 은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몸은 거짓말하는 행동의 단서를 노출합니다. 거짓말할 때 노출되는 행동 단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응 지연, 이러한 경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 뇌는 말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작용합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동작의 불일치, 부정적 답변과 고개 끄덕이기, 긍정적 답변과 고개 가로젓기, 자율신경 반응, 입이나 눈 가리기, 헛기침이나 침 삼키기, 고정점 이동, 사람을 어떤 위치나 자세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죠. 서 있다면 고정점은 발입니다. 불안감을 감소하죠. 차림새 정돈, 불안감 완화 행동입니다. 자신이나 가까운 주변을 정돈하는 식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죠. 질문에 답할 때 넥타이나 소매를 바로잡거나 안경을 고쳐 쓰는 경우죠. 머리 몇 가닥을 넘기거나 치마를 똑바로 펼 수도 있습니다. 손수건 없이 맨손으로 땀을 닦는다면 거짓말 징후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전화기 위치를 바로잡거나 컵이나 연필을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을 얼굴로 가져가는 행동, 투쟁이나 도주 반응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위협을 느끼면 신체 기관이나 주요 근육에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강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듭니다.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는 평소 혈액이 풍부하다가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얼굴 표면이나 귀, 신체의 끝부분이 되죠. 이 부분에서 피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모세혈관이 자극을 받아 한기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로 손이 가서 두 손을 맞잡아 비비거나 쥐어짜거나 하는 경우가 바로 거짓말할 때 노출되는 행동 단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화 방법과 노출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